계속 보시죠. 다음 이제 책 192쪽입니다. 192쪽에 9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으로 가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내무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업 절차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시죠. 먼저 보고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무 1번 단계별 집행계획, 굵은 1번 수립권자, 양과 1번 원칙, 본문형,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설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표시하시죠. 그 도시군계획설 결정, 그걸 줄여서 그냥 시설 결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설 결정 고실부터 그러니까 3개월 이내 표시요. 3개월 이내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표시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선 기울어진 선요. 앞뒤 내용이 구분된다고요. 뒷내용은 그러니까 격가지 사항이니까 빼고요. 양과로 2번 나중에 보시고 저 아래 파란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양과로 1번 그러니까 본문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표시요.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표시요.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표시요.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양과로 2번 관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매년 표시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 표시요. 검토해서 3년 이내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할 도시군계획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말만 어렵게 써져 있어요. 말만 어렵게 써져 있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겁니다. 보시죠. 아까 기반시설 50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서울시로 잡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도로 50건이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도로 10건, 그러니까 수도 10건, 그다음에 무슨 문화센터, 그러니까 10건, 5건을 지금 결정했다고 치죠.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여기다 도로 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 내겠다 결정을 하면 시설 결정을 한 순간 그러니까 거기에는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익사업이니까 시행자가 매수를 해서 다 철거를 할 거죠. 그런 곳이니까 건축할 수 없게 됐다고요. 그럼 여기 땅 주인은 건물을 못 짓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시행자가 언제 매수할지, 언제 착수할지가 궁금한 거죠. 언제쯤 한대? 언제 한대?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땅 주인도 이만큼은 나가게 됐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있다면 이제 사람 다니는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상가 건물을 지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언제 한대? 아무튼 땅값 뛰는 건 3번이죠. 어디다 도로 낸다 결정 발표하면 한 번, 착수하면 한 번, 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그 뒤로는 이제 쭉 이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언제 한대?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각각마다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로만도 10건인데 너무 또 이 개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좀 줄여보자고요. 그러니까 도로 A 결정이 있고 도로 10건이 한 자리에다가 도로를 10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 A 결정, 도로 B, 도로 C, 그다음에 수도공사, 그러니까 A, 수도공사 P, Q,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보시던 그러니까 문화센터 건설 R 등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언제 한대? A 도로 언제 한대? A 도로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5월 19일에 한대.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돈이 빵빵하게 많으면 딱딱 정해서 그날 집행 하면 되지만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는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얘는 언제 한대? A 도로는 언제 한대? 얘는 2020년에 한대. B 도로는 언제 한대? 얘는 2021년에 한대. 그것도 못 하겠다고요. 돈 없다고요. 돈 없어서 그것도 못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2019년 1월이죠. 2019년 1월이니까 A도로 언제 한대? 그래도 A도로는 급하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한대. 3년 안에는 한다니까 뭐예요?
19년, 20년, 21년 안에는 한다는 거죠. B도로는 언제 한대? 돈 없대. 그럼 어떻게 할래? 모른대. 몰라? 못 하라고 결정했대. 필요하니까 결정을 했는데 돈 없대. B도로 언제 한대? 모른대. C도로는 언제 한대? 3년 안에 한대. 그러니까 P수도는 3년 안에는 한대. 그러니까 Q수도는 모른대. R은 쟤도 모른대. 결정을 했는데 언제 할지 모른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언제 예산을 발표할지 모른대. 그 모른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뒤에 한대. 3년 뒤에 한다는 얘기가 2022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2022년이 될지, 그러니까 2029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모른대. 3년 뒤에나 한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대가 더 어색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얘는 3년 뒤에 한대. 그러면 3년 뒤에 언제? 그건 정해지지 않고 그냥 3년 뒤에 한다고. 얘는 3년 안에 하는데 얘는 3년 뒤에 한다고요. 3년 뒤에 한다는 게 뭐예요? 모른다고요. 그래도 관청에서 정했으면 어떻게 가닥이라도 잡아야지. 로또 떨어지면 하고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20년 동안 안 하면 그냥 효력상실 없어지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할 문제고 그러면 나는 그동안 재산세 내고 있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약간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책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A도로는 언제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한다. B도로는 돈이 없으니까 3년 뒤 언젠가는 할 거다. C도로 3년 안에 한다. B도로 3년 안에 한다. Q도로 3년 뒤 언젠가는 할 거다. R 문화센터 역시 3년 뒤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그러니까 도로 A, 그러니까 강동구, 성내동, 100번지에 만드는 도로고요. B, 도봉구, 무슨동에 만들 도로고 C, 영등포구가 무슨동에 만들 도로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만들기 위한 그 도로는 3년 안에 한다. 도봉구 어디에 만들기 위한 도로는 3년 뒤에나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역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국민들이 싹 알아버린다고요. 국민들이 싹 알아버리면 지네들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일부 못된 텔레토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고요? A도로 언제 한대? 요 앞에다 쓰자고요. 그러니까 요 이제 이 뒤는 보지 마시고요. 이 뒤는 보지 마시고 앞으로요. A도로 언제 한대? 1단계리야. B도로는 언제 한대? 2단계리야. 영등포 도로는 언제 한대? 1단계리야. 수도는 언제 한대? 2단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1단계죠. 1단계리야. 그러니까 2단계리야. 2단계리야. 도봉구 주민들 모여서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도로 만들기로 했잖아. 그 도로 언제 한대? 2단계래. 뭔 소리래? 모르죠. 성공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고요. 네, 왜요? 국민들 못 살게 하려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잡으려고요. 그겁니다. 근데 요 발표를 요 도로 결정을 했으면 너무 길게 끌지 말고 몇 달 안에 발표를 하라고요. 석 달 안에. 석 달 안에 얘는 3년 안에는 하겠다. 석 달 안에 발표를 하는데 얘는 돈 없으니까 3년 뒤에나 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요? 아니죠. 2019년에 3년은 19, 20, 21이고 2020년이 되면 20, 21, 22가 3년이죠. 그러니까 매년 3년이라는 게 기간 범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매년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말은 많았지만 결국 그냥 요겁니다. 다시요. 192쪽 네모 1번 굵은 1번 파란 1번 수리권자 양보 1번 원칙 둘째 줄 결정했으면 몇 달 안에 발표를 하라고요. 석 달 안에 발표를 하라고요.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192쪽 제일 아랫줄 1단계, 2단계라고 말은 하는 거고요.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첫째 줄 3년 안에 한다. 그것을 몇 단계요? 1단계.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요? 2단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에 194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꼭 이제 구체적인 시행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한 가지 보고 오셔야 되는데요.
그 강의 노트 보시죠. 강의 노트의 9쪽. 그러니까 9쪽에 그러니까 1-16을 보시겠습니다. 9쪽에 1-16 보시면 먼저 도시군계획설 사업 절차라고 되어 있고 표가 옆으로 4칸이죠. 4칸 중에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칸이요. 그 중에 첫 번째 칸 제일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 공익사업이 있죠. 칠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칠판 다시 보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상, 용용용, 입지, 기계정,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설은 아까 했고요. 이제 그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합니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다고요. 다 도시군계획사업에서 나온 사업이다. 도시군계획사업 3가지 공익사업을 얘기합니다. 표의 첫 번째 칸 계속이요. 도로 만드는 도시군계획설 사업도 있고 얘는 아까 강제매수, 수용을 통해서 하는 거죠.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의 수용 방식의 개발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도시 사업도 있고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오래된 시가지는 다 환지 사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8688 1기 신도시잖아요. 8688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 부산의 금정과 또 한 군데 해서 8688 1기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8688 1기 신도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주택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골목에 차가 들어가는데 신도시라고 불리지 않는 모든 시가지는 다 무슨 사업을 해왔다고요? 환지 사업으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신도시는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또 참이슬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게 정비 사업이라고요. 헌집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이죠. 아무튼 공익 사업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표의 첫째 줄이요. 공익 사업은 국가 지역에 미치는 양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행정계획 2개,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도로 만든다. 여기다 신도시 사업을 한다. 등을 정하는 거고 그 둘째 줄 계속이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이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걸 정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바꿔주는 거 하는데 아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헌집 갖고 있으면 새 집을 받는다고요. 권리 변환인데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수용으로 가는 거죠. 돈 주고 땅과 건축물 돈 되는 나무들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끝났죠. 옛날 땅 주인에게 도로 만들어서 2평, 3평 끊어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용 방식에서는 권리 변환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래서 권리 변환이 없습니다. 계획 2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 근데 그래서 셋째 줄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러니까 실시계획, 설계도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알아두셔야 그 다음들을 갈 수가 있다고요. 아무튼 국토계획법이 그러니까 모든 공법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보신 그러니까 그 1-16 표의 셋째 줄을 칠판에다 옮겨 쓸 건데 이제 책으로 오시죠. 여러분도 책 이제 194쪽인데 194쪽은 책이 출렁거리니까 195쪽이나 그러니까 뭐 195쪽 제일 위에 거기다 이 5덩어리를 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5덩어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니까 제가 다 쓴 다음에 옮겨 쓰세요. 이게 낫겠습니다. 자 보시죠. 사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한 가지 색깔로 다 쓰겠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이 땅에다가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다. 아까 무슨 계획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요.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시행자는 바로 포크레인 끌고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요. 글씨가 너무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쓰고 설계도 도로 위치는 정해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등을 쓰고 등등이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불러요.
시행자가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실시계선에서 관청에 도장을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설계도가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는 뭐대로 하고요? 설계도대로 하는 거죠. 공사 다 끝났으면 그러니까 숙제 검사를 받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관청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끝났다. 공사 끝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시설 사업 전체 절차예요. 그러니까 195조 위에 이거 전체를 쓰시고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도로 만든다.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건 우리가 이제 이미 다 했잖아요. 저기 저기가 엄청 썼고 아까도 많이 했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은 이미 다 끝났고 아까 그랬던 그림으로 하면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하시고요. 여기 때문에 빨주노 초 하나 펴시려면 더 복잡하니까요. 다음에 이제 시행자, 실시계획 등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고요. 예, 위치,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자, 설계도, 실시계획, 인가, 사업, 준공검사, 공사 끝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미 봤으니까 이제 시행자를 보시는데, 그러니까 시행자에다가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두 덩어리를 다 쓰시죠. 그러니까 좀 귀찮지만 복잡하지만 쓰자고요.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 주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뭐 특광시군 등으로 나뉘는 것 아시죠? 아무튼 쓰시자고요. 먼저 오른쪽 쓰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지방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이 있죠. 구청장, 국토교육법 구청장 뭐고요?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공기업이 있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특광도와 시군구가 지방이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 그다음에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간이 있습니다. 국토교육법부터 농지법 끝날 때까지 공법의 행위 주체는 네 가지가 있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줘서 일 시키고 있죠. 국토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우리가 돈 줘서 돈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장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평군수 일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국세 우리가 낸 세금 넣어서,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공기업이 있잖아요. 국세 들어간 공기업은 국가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회사 이름에 한국이 많이 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등이 있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국세 들어간 거고 지방세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서울도시개발공사 뽐내서 영어로 이름 바꿔서 SH, 경기도시개발공사, 또 아니면 어느 시군마다 있는 무슨 시설관리공단, 수도사업소 다 지방세를 넣어서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도 이런 공익사업 할 수 있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었어요? 민자시요. 민자시가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붙이면 어렵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공부니까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고 여기는 행정청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고 민간은 그냥 민간 돈 벌라고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구분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국가, 지방, 공기업과 민간이 구분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삼촌 중에 또 아니면 아시는 친구분 중이나 친척 중에 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서울 SH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국토부 장관이고요. 서울특별시장과 그다음에 가평 군수가 있고요. 국세 들어간 토지주택공사, 지방세 들어간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그 공기업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민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지방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렇게 빠져서 부른다고요. 여기는 행정청이고 행정청이 아니고요. 관청은 아니라고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는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당연히 국가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고 여기는 뭐 준공무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돈 벌어서 그 사장 그 자식 새끼하고 막 놀러 다니라고 그러라고 회사 만들어 놨어요? 아닌 거죠. 지 개인 치부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공기업을 만든 겁니다. 공적 주체이고 민간이 되는 거죠. 뭐 좀 더 지나가면 아시게 됩니다. 근데 지방 중에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이면 관청 어디라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역 주민 불편하지 않게 시설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서울특별시 도로는 누가요? 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 도로는 광역시장이. 수원시 도로는 수원시장이. 가평군 도로는 군수가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걸 놓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없이 글자를 읽었다가는 의학이에요. 자 보시죠. 194쪽이요. 194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 본문 중에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에게 도시군계획사 사업을 시행한다 표시요.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양괄호 2번요. 예외적 시행자. 양괄호 1번 X. 협의로 지정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양괄호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양괄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하시고요. 도지사 표시하시고요. 그냥 제목에다 표시하시죠. 제목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시, 도지사 표시. 제목 위에다가 양괄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도지사 위에다가 경기도 10개 시군 쓰시고요. 경기도 10개 시군. 7번 보시죠. 제가 아까 보셨듯이 시설사업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국토계획법이니까 마르고 닳도록 특광시군이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하는 게 낫겠어요? 국가 차원의 도로라고요. 누구요? 국가가 하는 게 낫겠죠. 뭐 경기도 자기가 태어나신 고향이 충북이면 충북 써줘도 괜찮고요. 그 기회를 안 드렸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를 그걸 안양시장이요? 도지사요? 도지사가 하는 게 낫겠죠. 경기도에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면 됐죠. 그 뭐 이상한 거 5줄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양괄호 4번요. 그러니까 지정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법조문이 엉망이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4번에다가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 쓰시죠. 공기업 쉼표 민간. 즉 여기다 선을 대서 행정청이 아닌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괄호 4번 공기업 민간. 동그라미 1번 위 원칙 및 예외 1 내지 3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 되죠. 외의자.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8억을 월급 받고 있다고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조금이라도 창의력을 띄울 수 있을지, 국민의 IQ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국민이 멍하니 그냥 쉽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이 반짝반짝 하고 살게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자가 7번 보시죠. 여기 이 위 외의자라고요. 위 특광시군, 국토부 장관, 도지사 아닌 자가 뭐가 있어요? 공기업 민간이죠. 그래서 공기업 민간 외의자가 공기업 민간이고요. 공기업 민간은 다음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그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청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청도 아닌 자가 사업을 할 거면 관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네가 해볼래? 네가 해볼래? 라고 해야 시행자가 돼서 설계도를 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관청도 아닌 자는 관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쪽에 기억, 뭐 그냥 기억만 X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다 X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 X 하시고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크게 민간 쓰시고요. 민간. 이런 해석 때문에 죽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표시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설 사업 대상인 토지 괄호 넘어가세요.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표시요.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표시요.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아래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묶으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묶어서 그 앞에다가 공적 주체 쓰시고요. 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주체들이라고요. 공적 주체. 동그라미 기업관 국가 표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니은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그 니은번 끝에 공공기관에다가 괄호 열고 국세 괄호 닫고 쓰시고요. 참새 세자가 아니라 세금 세자예요. 공공기관은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한국토지택공사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다가 괄호 열고 지방공사 등 쓰시고요. 지방공사 등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 지방공사 등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세 들어간 공기업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을 얘기하니까 그게 아닌 건 뭐예요? 민간이죠. 지금 보시면 이게 공익사업이죠. 사업을 할 때 수용을 한다고요. 남의 땅 뺏는 겁니다. 그런데 설마 민간 어느 건설회사예요. 짓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구 있다고? 아까 이게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뭐 관청은 시험 아니니까 뭐 초점도 아닙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동창 누가 하나 있다고? 에이, 나 좀 지정 좀 해줘봐. 또 지정해서 그러면 여기 지정할 때 봉투는 갖고 왔어? 아이 무슨 친구 사이에? 그러니까 봉투는 그래도 친구 사이에도 걔랑 딱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봉투 주면 이런 걸 왜 인자 갖고 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요. 지정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 대상 땅 다 지가 뺏어 먹으면 돼요? 안 된다고요.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고 나중에 수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이제 전체인데요. 동그라미 2번 앞에 민간을 썼는데 동그라미 2번 어디 마땅한 자리가 기역, 니은, 디귿 그 옆에 4줄 아래 빈자리가 있네요. 동그라미 2번요. 그 4줄 아래 빈자리에다가 큰 글자로 6글자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민간 수용 요건. 그러니까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민간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 땅을 수용하려면 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고요. 8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8번 나왔는데 출판요. 그 8번 나온 것 중에서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이거 숫자 바꿔갖고 이거 갖고 물은 문제 8문제 중에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뭐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 민간만 수용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간이 아닌 기업번 국가, 기업번 지방, 니은 디귿 공기업은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필요하지 않다고요. 어차피 공적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하면 다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뺏을 수가 있는 거지 따로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요. 민간이 뭐 어디 건설회사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지 마음대로 뺏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 개인 땅 뺏어 먹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걸로만 여섯 번이군요. 죄송합니다. 6번인 거지. 숫자 3분의 2, 2분의 1 그거 꼬아서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하시고요.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에 이제 네모 03번 설계도로 가게 됩니다. 7번 보시죠. 시행자를 정해줬으면 시행자는 설계도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행자 정해줬는데 설계도 엉망진창. 요즘에 이런 도로가 어딨어? 아니 이런 터널이 어딨어? 다시 써와. 또 써왔어요. 아니 백교도 유분수지. 옆에 중국에서 이 모양 그대로 갖고 사고 난 거 아직도 몰라? 다시 써와. 또 엉망 써왔어요. 너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시행자는 설계도를 써낼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설계도가 통과되어야만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모 3번 실시계획 굵은 1번 파란 1번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양과 1번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 표시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또한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거기까지만 하고 넘기지 마시죠. 7번요. 시행자는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이러저러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설계도가 들어갑니다. 설계도,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양과 2번 제목에 실시계획의 인가 표시요. 인가.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준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허가, 인가, 승인 다 비슷비슷한 이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리저리 장난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확정을 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 괄호 넘어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그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 그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이러저러한 내용 갖고 시험 나온 거 많지 않고요. 뭐 이제 나중에 그 중에 한두 가지 표시하고 또 X로 넘길 것도 많습니다. 뭐 우선 다음 보시죠. 다음에요. 양괄호 4번 다음 쪽 셋째 줄에 양괄호 4번 이행담보 양괄호 4번 X.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 다 한쪽에 다 넘어가는 거죠. 다음 쪽에 굵은 2번 뭐 서류에 열람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양괄호 1번 제목이 공고 열람이죠. 오래되세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둘째 주에 했던 거였고 이제 자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 람 두 글자만 표시하시고 위에다가 공, 람 쓰시고 6글자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그 재산권에 피해를 받게 될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라고요. 6글자로 얘기하면 주민 의견 청취. 그 주민 의견 청취 6글자. 개그 콘서트, 개콘, 주민 의견 청취 6글자를 2글자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3월 초에 또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뭐 공람은 어지간하면 다 붙어요. 그래서 그거면 됐어요. 그 아래 반괄호 1번 X, 반괄호 2번 X, 반괄호 3번 X,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X인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에 있었던 제목 포함한 둘째 줄에 있었던 공람 그 2글자 빼고 나면 나머지는 싹 X야. 중요한 계획이니까 주민 의견을 준다는 거고. 지금 뭐 여기서 표시할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따로 볼 거고요. 도시군관리계획에서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에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가 있거든요. 이 주민 의견 청취를 그래서 그 절차는 여기서 보시게 되고 6글자 주민 의견 청취를 2글자로 줄여서 공람이라고 해서 농지법까지 50번 나오는 겁니다. 그 절차는 저기서 보면 되지 여기서 또 볼 필요가 없다고요. 다음 쪽 굵은 3번 실시계획 고시 그냥 굵은 3번에 실시계획 고시 표시 고시 글자만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고시요. 뭐 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나는 그러니까 공법이 귀찮아 죽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쓰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 것 같아 그러면 안 써도 되고요. 고시나 공고나 공고에다 아자 붙인 광고나 발표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 못 살게 하려고 이름 장난만 하고 있는 거죠. 고시, 알려서 보여줌, 공고, 널리 알림, 광고, 많은 사람에게 알림, 발표한다. 그냥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이제 확정됐으면 자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한다는 것은 이 도면이 확정됐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 그 도면 봐도 잘 모른다고요. 그거 보러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집었습니다만 그 앞쪽에 198쪽에 굵은 2번 둘째 줄 공람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죠.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서울 그러니까 저쪽 그 미아리 쪽에 정비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다 트램이라고요. 경전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유럽 쪽 뭐 이제 본 아이덴티티 본 수프로머시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도 나온 거 유럽 도시들 보면은 위에 전기줄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버스라고 해야 돼요, 전차라고 해야 돼요. 전차죠. 그러니까 버스 같이 생긴 전차가 전기줄로 찌질하면서 땡땡땡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차. 그래서 이제 트램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전차라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강북동 미아 재개발 때 거기에 트램을 넣겠다는 그런 설계 도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아무튼 이제 이것저것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책에서는 보고 있지만 실시계 여기 이제 공람 절차가 있잖아요. 공람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 어떻게 의견서를 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공람 장소에 갔어요. 공람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울 서소문, 그러니까 중앙일보 건물 그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갔습니다. 들어가는데 40분 걸렸어요. 거기는 보안을 하는 이게 보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막 열릴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도면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 문에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문에 이런 이제 그 번호 키가 달려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들어갈 때 삐삐삐삐 누르거나 지 카드를 보여만 문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 앞에 가세요. 똑똑똑 위치는 맞아요. 똑똑똑 사람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얼굴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난 똑똑똑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지나가더니 그거 한 10분 가까이 걸렸어요. 그 앞에서 계속 나는 이것만 하고 있었고요.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만 어디서 오셨어요? 좀 얘기 좀 하자고 이 문 좀 열어달라고. 문 못 연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냐고. 아니 그 신문 보여주면서 이 광고가 났으니까요. 신문 보여주면서 나 이것 때문에 이 서류를 보러 왔다. 뭘 보러 왔다고요? 보러 왔다고요. 모르겠는데요. 신문 있으니까 지금 이거 보러 왔다고요. 이거 전화번호도 써져 있잖아요. 글쎄요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또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한 10분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나와갖고 왜 오셨다고? 어디서 오셨다고요? 또 똑같은 말이요. 이래서 왔다고요. 기다려보세요. 40분 있다가 들어갔어요. 40분 있다가 들어갔더니 이제 그 서류를 하나 보여줘요. 그래서 요건데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큰일 나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의견서 쓰는 곳은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이런데 전철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신 것 같은데 실시계획 이런 거 자주 안 해요? 실시계획 우리 뭐 매번 하는 거죠. 매번 시설사업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설사업 우리가 그러니까 10분의 1은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실시계획을 할 때 공람 거치고 그런 절차들 안 해요? 뭘 한다고요? 공람이요.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나이도 지간 분이에요. 이 일 지금 30년째요. 30년 동안 공람한다고 가서 의견 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저가 첫 번째였대요. 아무튼 일반 사람들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좀만 적극적으로 일하시면 다 그런 것들을 미리 발표되기 전에 미리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실시계획 확정됐으면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발표의 초점은 뭐냐면 도면들을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이제 사업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 착수일이 실시계획 고시일입니다. 착수를 하게 됩니다. 굵은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 보시고 한 장 넘어가세요. 4장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네모 4번이요. 그중에 사업 두 글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제목에 있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원 사업 동그라미 하시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 쓰시고요. 공익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8안 1, 2, 3, 4, 5 이런 것들은 뭐 5번은 이제 국공유지인가 여기에 들어올 자리는 아니고 8안 1, 2, 3, 4는 개인이 돈 벌려고 할 때는 아까 보셨던 개인이 돈 벌기 위한 개발행위 그런 거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고 오로지 무슨 사업 하는 시행자에게만요. 공익사업 하는 시행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뭐 시험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굵은 1번 뭐 거의 없지만 나중에 이제 한 번은 보셔야 되고 2번 굵은 8안 2번 관계서류의 열람 등 도중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중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등유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표시요. 복사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표시요.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공짜 복사할 수 있다고요. 물론 복사비가 많이 나와서도 그렇지만 무슨 사업이니까요.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공짜 복사하는 겁니다. 굵은 4번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양과 1번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박스에 1번, 2번 묶으시고 그 앞에다가 토지 등 쓰시고요.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다. 죄송합니다. 그거 표시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양과 1번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표시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박스에 있는 게 토지 등입니다. 수용은 강제 매수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 아예 통째로 가져오는 거고 사용은 소유권 놔둔 채로 쓰는 겁니다. 다 사들이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201쪽에 양과로 2번 일시사용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에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토지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를 일시 사용 표시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양과로 2번에 일시 사용이 있는데 그 일시 사용 제목 옆에다가 크게 쓰시죠. 인접한 토지 등이니까 그냥 그것을 저쪽에서 줄여서 인접지라고 합니다. 인접한 땅.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인접한 땅 수용할 수 있다. OX. 죄송합니다. X라고요. 지금 양과로 1번이 뭐였냐면 부지이죠. 시설 부지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장의 흐름들이라고요. 양과 1번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양과 2번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는 할 수 없다고요? 수용은 할 수가 없다고요. 뭐 그림으로 보도록 하시죠. 썼으면 보시죠. 여기 이제 사업 부지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놔두고 가죠. 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시설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수용한다, 강제 매수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보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수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유권의 강제 취득이죠. 소유권을 시행자가 가져오는 겁니다. 소유권의 기초에서 뭐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써도 좀 빡빡해요. 그러니까 민법 세 바퀴 보시면 그때 아시게 됩니다. 먼저요. 왜 수용을 하는지부터 보죠.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B 할머니 땅이 있다고요. B 할머니 땅이 있는데 여기다 도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를 내기로 결정했는데 다 돈 주고 사는 게 만약에 좀 돈이 부담스럽다고요. 돈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B 소유권 인정해 준 채로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가서 시행자 P가 가서 그 땅 내가 뺏어갈까요? 소유권은 남겨둘까요? 누구라도 자기 땅 남아 있으면 좋은 거죠. 내 땅 어떻게 남겨주고 하면 안 돼야. 그러면 내가 그 땅 안 사고 그러니까 B 당신 땅으로 해줄게요. 내가 안 뺏을게. 근데 나 꼭 도로로 써야 돼요. 그래 도로로 써. 그러니까 내 소유권만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 고마워. 도로 꼭 쓰고 그러니까 내 땅으로 해주니까 고맙지. 그럼 도로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래 해줬습니다. 근데 이 땅이 B 소유권으로 남아 있으면 B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 그러니까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 도로를 지금 한 1년 넘게 도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B 이제 점차 생각 달라지는 거죠. 이 땅이 내 땅 아니야? 내 땅인지, 내 땅이지. 내 땅이니까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가을에 그러니까 고추 농사 끝났습니다. 고추 농사 끝났는데 그러니까 고추 중에서 그냥 바로 건조기에 말린 고추하고 그래도 어디에 말린 고추하고요. 햇볕에 말린 고추하고 뭐가 좀 더 비싸요? 햇빛이 좀 더 비싸죠. 햇볕에 말린 고추를 뭐라고 해요? 태양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양초는 그러니까 햇볕에 말립니다. 햇볕에 말리는데 그러면 따서 다 마를 때까지 햇볕이요? 30분이요? 태양초 또 빨간 고추를 땄어요. 빨간 고추를 따서 그거 마를 때까지 햇볕에 널어놔요. 30분이요? 30분이요. 30분 넘는 태양초 없어요. 30분 넘게 내놓으면은 다 썩어요. 골아요. 안에서 다 골아요. 이게 썩어 들어간 걸 내부에서 썰어 들어간 걸 고른다고 얘기하죠. 표준말이에요. 사투리는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태양초로 팔아야 되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은 30분도 안 해놓고 태양초로 팔고 30분 햇볕 쬐지. 너네들 햇볕 쬐지. 이제 됐어. 건조기로 다 집어넣어요. 그게 태양초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B 할머니가 내 땅이지. 차단이 돼요. 이제 고추 말릴 때 됐다고요. 작대 걸어놓고 오지마. 나 고추 말려야 돼. 오지마. 그래서 고추 내 땅이니까 내가 사용한다. 국가가 마비돼 버리죠. 그다음에 사용형. 손녀딸이 와서 할머니 나 용돈 주세요. 남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남자친구 얼굴도 안 비추고 맨날 용돈만 달라고 그러냐? 할머니 아무튼 빨리 줘야 돼요. 이놈아 돈 없다. 할머니가 어떻게 좀 돈 좀 많으니까 용돈 좀 주세요. 알았어. 작대기 들고 나가세요. 작대기 걸어놓고요. 500원. 지나가려면 500원. 신용카드 안 받아. 복잡이야. 10,000원짜리 안 받아. 편의점 가서 껌 사고 500원짜리 받고 와. 500원. 국가가 마비돼 버리죠. 개인 땅으로 놔두고 그걸 공적실로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시행자가 가져와야죠. 매수를 해야 되고 협의 매수, 강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지는 다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요. 인접지 여기에 사업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큰 언덕이 있고 이쪽도 큰 언덕이 있고 포크레인이 이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C 사람 땅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요렇게 사업을 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C 땅에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C한테 나 공익사업 해야 되니까 좀 트럭 좀 지나갑시다. C 못 지나가. 돼요 안 돼요? 지나갈 수 있다고요.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이 부지가 아닌 옆 땅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저 트럭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통행료 주면 되죠. 이용료 주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고추밭 위로 지나가고요. 고춧꽃 물어주면 되죠. 근데 계속 지나가는데 C가 와서 눈을 부라리고 있고 요금을 더 달라고 하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이 땅 뺏어버려.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는다고요. 뭐만 뺏는 거고요? 부지, 시설 부지, 예정지로 정해진 땅만 뺏을 수가 있고 부지가 아닌 옆 땅은 뺏을 수가 없고 뭐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만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정 귀찮으면, 정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 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시설 부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 쉴 수 있는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를 뺏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부지만 뺏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계속이요. 계속이요. 양보하라서 3번 수용 및 사용의 절차. 그러니까 수용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양보하라서 3번 그 옆에다가요. 다음을 쓰시죠. 그 긴 이름의 법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길다 보니까 그 긴 이름의 법을 또 뭐라고 막 편하게 일선에서는 부르기도 하는데 법의 약칭도 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 공토법, 공취법, 공보법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토지보상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이름의 법은 소용없지만 그냥 우리 큰 문제 아니니까 그냥 갖다 보자고요. 무슨 사업할 때만 땅을 뺏을 수가 있다고요? 공익사업을 할 때만요. 그러니까 그 법 이름을 쓰는 거니까 이거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때만 땅을 뺏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B할머니 이렇게 이제 B할머니 땅이라고 하면 B할머니 땅만 뺏어요? 거기 있는 초가집은 남겨둬요? 초가집도 돈 주고 사가야 돼요? 초가집도 돈 주고 사가야죠. 초가집을 남겨둔 채로 도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돈 되는 거 싹 다 사갑니다. 싹 다 그 앞쪽이 몇 쪽인가요? 200쪽. 제일 아래 두 줄. 돈 되는 거 싹 다 1번, 2번 합쳐서 뭐라고 썼어요? 토지 등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기숙이요. 그 양보하라서 3번 그 긴 이름의 법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겁니다. 공익사업에서 돈 되는 거 싹 다 가져간다고요. 협의 매수든 강제 매수든 시행자가 다 가져가죠. 가져갈 때 돈 줘요? 안 줘요? 돈 안 주면 그건 강도죠. 그러니까 강도고 그 주는 돈을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땅 뺏을 때는 다 무슨 법을 적용하냐면 이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매수 할 때 땅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시험하고는 이제 물론 이제 한 5월 6월 달에는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우선 지금에서도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이 보상을 합니다. 이 공익사업을 해서 땅을 사갈 때 보상금이 정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느 땅이 있으면 그게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사고 팔리고 하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C와 D가 사고 파는 이제 중개업소 안 통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세 하고 보상금하고 보상금이 시세로 하고 똑같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보상금은 작죠. 훨씬 작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 된 사람들 다 반대하는 거죠. 3기 신도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빠져 있으면 신도시 옆에 땅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무슨 묵밥집을 짓든 꽁보리밥을 짓든 간에 장사가 잘 될 판인데 신도시 땅이 들어가서 수용이 당하게 되면 보상금이
그러니까 엄청 시세보다 작다고요. 뭐 그러면 그 돈 받고 쫓겨 못 나간다. 이놈들아 뭐못 나간다. 뭐 보상금 현실화하라 뭐 등등등 그러겠죠. 이제 그러니까 좀 먼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볼 얘기입니다만 이때는 그러니까 그걸 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러니까 거기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네. 그런 걸 싹 빼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 걸 빼고 평가한다는 그러니까 시세는 그러니까 땅값이 결정되는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아 옛날이 어땠던가가 그 배나무 몇 그루가 중요해요.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전철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 게 더 중요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평가하니까 뭐냐면 신도시 들어선다네 그 얘기 없고 하나도 따지지 않고 전철 들어선다네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배나무 몇 그루 몇 년짜리 몇 그루 몇 년짜리 몇 그루 그래서 수학이 배가 몇 박스씩 나왔고 그걸로 값을 쳐서 사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싼 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토지부상법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수용 때는 토지부상법을 적용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고요.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 표시요. 국공유지 뭐 쓰지 않고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국유지 국가 소유 땅, 공유지 지방 소유 땅을 얘기합니다.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표시요.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공적인 땅이죠. 공적인 땅은 공익사업 하는데 써야 된다. 딴 데다 내다 팔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 콘크리트는 얼마나 비비고 뭐 아스팔트 두께는 몇 센치로 하고 그런 건 이 법에 써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법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모든 내용 다 끝난 거예요. 설계도대로 했는지 숙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것저것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안 봐주는 건 X 하시죠. 그 201조 파란 네모 5번 아래 파란 1번 공사 완료 보고 파란 1번 X. 다음 쪽 가세요. 202쪽에 파란 2번 중공검사 X 해도 됩니다. 3번에 다 있으니까요. 파란 3번 공사 완료 공고 동그라미 1번 시도자 대도시장은 중공검사 표시요. 중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표시요.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중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 표시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이걸 꼬아서 시험에 낼 수는 없는 거죠. 보자고요. 시행자가 설계도 도장을 받았죠. 관청에게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관청에게 설계도대로 했는지 숙제 검사를 받는 게 뭐고요? 준공 검사,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이고, 그래서 이거는 관청에서 시행자에게 도장 참 잘했어요. 그 도장 있잖아요.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게 뭐고요? 준공 검사. 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여러분 불편 드리고 진행했던 이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도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게 뭐고요? 공사 완료 공고. 공고, 고시, 광고, 발표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건 발표하는 거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아래 파란 4번 X, 다음 쪽에 파란 5번 X, 파란 6번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 뒤로는 205쪽 뒤요. 그러니까 06번부터 해서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208쪽에 10장 도시계획위원회. 그 숫자 10에다가 크게 X 하시고요. 10장 전체 X. 전문가위원회의 최종심사 거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다음에 넘어와서 서너 장, 세 장인가요? 넘어와서 215쪽에 11장 보칙이 있는데 그야말로 얘는 이러저러한 거 자주 그런 거 조금 몇 개 보충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 아무튼 6월까지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
안 봐도 7, 8을 문제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220쪽에 그러니까 12번 벌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 어기면 큰일 나. 징역 가. 민법이요? 공법이요? 민법에서 뭐 어기면 징역 간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공법이라고요. 공법만 처벌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는데 별별별 이렇잖아. 잘못들 많으면 어찌고 한다 뭐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시험 나온 것 30년 동안 지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보지 않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집에 있는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개혁법제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230쪽까지 왔습니다. 국토개혁법까지 왔었고, 자, 다음 주에는 2장 2편 도시개발법을 보시는데 조금씩 어려워져요. 차라리 제일 아니야. 근데요, 역시 똑같아요. 오늘 수업이나 다음 주 수업이나 똑같아요. 보도록 오세요.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리 내려고 오시는 거죠. 동영상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수업은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꾸준히 3번 들으시는데 시간 잘 관리하시고요. 1차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2차도 어떤 식으로 내서 3번 모든 과목 다 3번을 듣고 나면 좀 풀려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3번을 채우는데 1차 민법개론 빨리 3번 채우시고 공법도 빨리 좀 채우시고 그러면은 공부가 편해집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